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2달여가 돼갑니다. 정부 차원의 초강력 방역 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멍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식품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성의 한 수입식품 판매업소. 경기 특사경 단속원이 냉장고에서 무언가 수상쩍은 제품을 발견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받으실까요? 가끔씩 차를 타고 갔어요. 한글 표시라곤 하나도 없는 정체불명의 제품들. 러시아산 소시지입니다. 러시아는 2007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로 시판 중인 소시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수가 없이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위법이거든요. 이 업소에서만 2주 동안 러시아산 소시지가 팔려나갔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양돈 농가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역 절차를 밟지 않은 축산물을 가지고 양돈 농가에 들어갈 경우에 그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경기특사경은 지난 6월에도 해외 축산식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소시지와 냉동 양고기 등 153개 품목을 수거했는데 모두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최근엔 중국을 다녀온 관광객에 들여온 소시지와 육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공항 검역대에서 적발됐지만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모두 19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오가는 노선에 대해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만든 돼지고기 축산품을 반입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진 않을까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 1회 돼지고기 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는 하루 5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청 직원 식당의 점심 메뉴로 주 1회 돼지고기 요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한 마리당 10만 원이며 1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포상금과는 별도로 포획 틀과 덫 설치를 위해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쌀쌀해졌지만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모기 때문에 아직도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모기가 매개체가 돼 옮기는 질병 중에는 말라리아가 있는데요. 보통 날이 더울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11월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기는 10월까지 번식해 11월까지 활동합니다. 이 때문에 가을철에도 말라리아에 대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올해 9월과 10월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각각 65명, 37명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비해서는 감염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가을철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접경지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넘어올 수 있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의 89%가 접경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올해 전국 말라리아 환자 중 절반 이상인 292명이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말라리아 잠복기는 보통 7일에서 40일이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권태감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한, 고열, 발한 등이 순서대로 발생되는 열 발작이 나타납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고열 증상이 계속될 경우 말라리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연평균 3명.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됩니다. 말라리아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경우 출국 전과 귀국 후 예방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2mm 틈으로도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방충망 관리 등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책 속의 유적지를 교실에 앉아서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상현실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 솔매초등학교 얘긴데요. 김소영 기자가 VR 체험 수업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솔매초등학교 4학년 교실입니다. 옛 왕족들의 릉에 관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수업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한 명은 문화해설사, 다른 한 명은 관광객이 되어 책과 인터넷 동영상이 아닌 360도 화면을 통해 직접 릉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감형 가상현실 콘텐츠 VR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 VR 안경을 쓰고 왕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360도 화면을 통해서 직접 그 왕릉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VR로 문화유산을 배우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책을 통해 상상하며 배우는 것보다 몰입도도 훨씬 높습니다. 선생님이랑 영상을 큰 TV로 볼 때는 그 앞에 화면만 계속 집중되어 있는데 VR로 보면은 360도 다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 능에 대한 설명도 보기 쉽고 그 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업할 때는 칠판에다가 못 쓰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 적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재밌기도 했는데 그냥 VR로 수업하니까 그 뭐 360도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과 문화재청 등은 지난 5월부터 실감형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작한 문화유산 여행길 책자와 영상을 토대로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360도 VR로 제작했습니다.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프로그램 개발에 일부 참여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 맞도록 기획했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직접 가보더라도 자세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좋고, 안 그래도 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더 자세하게 봄으로써 친구들이 집중하고 더 흥미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와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유산 실감형 가상현실 수업. 경기도 교육청은 솔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의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로 주목받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곧 첫 삽을 뜹니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개발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오는 15일 의정부 100년 먹거리 사업이 첫 삽을 뜹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사업비 4,800억 원을 의정부시와 민간이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축구장 87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엔 공동주택과 호텔을 비롯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뽀로로 테마랜드, 그리고 K-팝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연말쯤 사업자들에게 부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개발 규제입니다. 65만여 제곱미터 이르는 전체 부지 중 38% 부지가 층수 제한 규정으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YG 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의 경우 층수 제한에 묶여 공연장 건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층수 상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업체가 살아나야만이 또 충수나 용적률을 높였다 뭐 이득금을 봐요. 그럼 우리가 그 이득금을 지역 환수를 위해서 또 쓰지 그걸 그대로 놔두겠냐 지업체 이득 보게끔 그건 또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죠 지금. 의정부시는 양주와 광명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줬다며 제재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민간 사업자 중 층수 제한 규정을 이유로 투자 재검토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 원과 연 12에서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의정부시는 청구액과 이자를 합쳐 1,281억 원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는 항소심에서 사업자들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해지 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 국도 39호선 송축길 확장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국도 39호선 확장 사업 실시 설계를 할 업체 5곳을 선정했고 조만간 최종 사업 수행자를 낙점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 포함 총 550억여 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에서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1.97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초부터 설계 및 보상 협의에 들어가 내후년 3월 착공해 이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국도 39호선 송축길은 일일 교통량이 4만 5천여 대에 달하지만 차로수가 적어 출퇴근 시간 상습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는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하루빨리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이 안산 한양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인데요. 경기도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창업 보육센터에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개소했습니다. 1층과 5층 총 315제곱미터 규모로 1층엔 러시아의 IT와 신소재, 광학, 로봇, VR 제품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5층은 러시아 기술공사와 하나금융투자, 민간 컨설팅 지원 기업 등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공간과 입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을 것이고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걸 기대합니다. 31일 개소식과 함께 경기도는 한양대와 경기테크노파크, 하나금융투자,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등과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도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성공적인 기술 협력을 위해 부품 국산화와 공정 개선 컨설팅, 매칭 기업 발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와 러시아 기업 간 기술 제휴 협약 2건도 체결했습니다. 상업화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도는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안에 위치한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 킥보드,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벌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선 탈 수 없습니다. 원동기 운전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거 봐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자전거 도로에선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동 킥보드가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화성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내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도 공유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운전 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 공유주차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5분에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입니다. 또 여기 버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예.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안정감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예. 그냥 가까운 데 갈 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실증 사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간 기업과 기획,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꽉 막힌 도로와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추유TV 최창순입니다. 양주시는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16명의 지역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시설 지원 사업 추진과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발적인 단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섬유업계 대표자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새마을 분여회가 사랑을 듬뿍 담은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분여회 정영자 회장과 임시우 이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담근 고추장의 양은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이 1년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추장 담그기에 참석한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실천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고추장으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10년을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집 천재인2 수록 사진 전시회가 22일부터 열립니다. 천재인2는 양주시의 변화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 자연 경관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집으로 지난 2008년 발간된 천재인 이후 10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600여 점의 사진을 통해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도시와 비전 등 시 전반의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은 양주시청 감동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회천 4동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천 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기준 인구가 36,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인구 3만 명 시대를 연 이후 8개월 만에 6,500명의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회천 4동은 2003년 양주시 승격 당시 회천읍에서 회천 4동으로 동이 분리됐으며 옥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가 상당 부분 완료되는 오는 2020년에는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